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공명선거에 관심이 있는 척 쇼하는 조선일보.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는 결국 자유우파를 위한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신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신을 위장하는 데 매우 탁월한 신문입니다. 자신들이 자유, 그리고 민주, 인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우 노력한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데는 능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자유, 민주, 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돈벌이만을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신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위선적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아주 자신들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1면이고요. 이것이 3면입니다. 이렇게 1면과 3면 두 면에 걸쳐서 얼마나 조선일보가 위선적으로 쇼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1면 기사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친여 선관위가 심판보는 대선. 기사의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오는 24일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선관위 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9명 중 총리급인 선관위원장을 제외하고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작년 7월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던 조 상임위원은 최근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도 사의를 반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 조직의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그 불공정한 일에 대한, 그가 행한 불공정한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더 근무한다는 겁니다. 매우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 이번 3면입니다. 여기도 비난 기사가 3개나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라고 하는 비난 기사입니다. 선거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야당 추천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9명인데 8명이 모두 친문, 그리고 노종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명 그 야당 추천 위원은 문재인이 임명해주고 있지 않다. 야당에서 추천한 그 위원은 문재인이 임명해주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는 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선거관리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도 친문이다. 기사의 주요 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선거 관련 부처의 중립성도 문제 삼고 있다. 선거관리 핵심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모두 친문 핵심 의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 지급이 맞다.
또 윤석열 후보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야당의 피지로는 일축했다라고 하는 그 편파적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실세들이 모두 친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또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일합시다라는 거예요. 기사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랩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있었다. 선관위는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등의 문구는 못쓰게 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과다 납부를 투표장에 공개 게시해서 논란을 빌렸다.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를 방문해 오 후보가 마치 세금을 안 낸 것처럼 낙선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투표장에 이렇게 붙었어. 오세훈 후보 세금 그 납부에 대해서. 보니까 세금은 안 딴 얘기가 아니라 더 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 3월 9일날 치러지게 될 대선이 공명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1면 3면에 걸쳐서 아주 소상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쇼라는 겁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쇼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면을 하려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회 어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쇼냐? 조선일보는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조선일보는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걸 보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가 쇼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또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가 4.15 부정선거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4.15 선거가 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만 모르고 있는 거지요. 조선일보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죠? 한 번도 경험 못한 투표지, 배춘의 투표지, 1타 3표 투표지, 옆구리가 찢어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야한 투표지. 왜 이걸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나요? 조선일보만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주 자기들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척 지금 쇼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조선일보가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도하면 이런 따위 일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혜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저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위원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4.15 총선이 끝나간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거의 2년에 가까우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왜 조선일보는 거기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쪽 편이다. 조선일보가 저쪽 사람들 편이다. 조선일보가 부정부패한 세력과 결탁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이렇게 자기들은 아주 공명선거를 위해서 이 노력하는 척, 이런 가증스러운 쇼를 벌여서는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배추ing 투표지 보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건 안 해요. 왜? 이게 하면 이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거 보도하면 이 정권이 무너지니까 조선일보는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화끈하게 뒷받침을 해주기는 일보, 저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알아요, 조선일보는.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것을 보도하면 이 정권이 흔들리고
180억 이 의회가 무너져 버리고 이 정권이 무너져 낸다는 걸 조선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카드는 안 쓰는 거예요. 왜? 저들과 한편이기 때문이에요. 왜? 문재인과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척해요. 문재인과 한편이 아닌 척하는 것이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돈은 다 벌어요. 조선일보가 우파 시민들 돈은 다 긁어모으고 있어요. 조선일보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신문인가? 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갔죠? 오늘은 안 났나요? 뭐 대장동 관련,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 관련, 규탄대회 이런 건 전부 조선일보에 의견 광고가 나잖아요. 돈은 다 긁어 모아요. 우파 시민들로부터. 그런데 정작 우파 시민들을 배신하는 게 조선일보라니까요. 보세요. 이 친여 선관위가 심판보는 대선. 정권을 심판봐야 할 곳은 누군가요?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에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 같은 심판이 누구 편이다? 문재인이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해. 왜 이거 보도 안 하느냐고요? 네? 왜 이거 보도 안 해요? 심판이 누구예요? 조선일보예요. 정권을 심판하는 것, 이 공정하게 룰을 지키는 걸 심판하는 조선일보예요. 그런데 누구 편이냐? 문재인 편이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편이에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남 비난할 거 없어요. 조선일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광고가 없죠 오늘은? 의견 광고가? 조선일보? 없을 리가 없는데요. 오늘은 빠졌나요? 매일같이 우파 시민들 광고로 돈 긁어모으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쇼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보여요? 조선일보 기자들 눈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조선일보 기자들 눈에는 배춘의 투표지, 1타 3피 투표지, 옆구리 찢어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야한 투표지, 이게 안 보이나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다 초등학교는 다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를 나오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중학교는 나왔겠네요. 조선일보 기자들도. 이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이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심판이면서, 자기들은 심판 노릇 안 하면서 가증스러운 이런 기사나 지금 쓰고 있어요? 벌 받아야 됩니다. 조선일보. 반드시 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4.15 총선 부정이었다는 거 보도하면 끝나버려요. 조회주고 뭐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 내년이 아니라, 그렇죠. 3월 9일. 올해죠. 올해 3월 9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배춘의 투표지, 1타 3피 투표지, 옆구리 찢어진 거 이런 것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조선일보는. 이 조선일보가 이거 보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짓 안 한다고? 조선일보가 이거 보장해 줄 거예요?
자신 없잖아요. 조선일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가 정적으로 보도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로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찾아놨어요. 자,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이게 아세요? 4.15 총선에서요. 양산을 초고령자 명단입니다. 이게 선거인 명부에 있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113세도 있어요. 그러면 100세도 이렇게 많으니 90세, 80세 이 100세 이 대부분은 이분들은 아마 생존하지 않은 분일 거예요. 이 명단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조선일보 기자분들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양산을 이렇게 100세 넘는 분들이 이분들이 다 생존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 기자분들? 중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사용됐다고 생각하세요? 조선일보 기자분들은. 이게 지금 100세만이지 90세, 80세, 70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인 명부에. 그게 어디에 사용될까요? 안 봐도 비도 아니에요? 중학교는 나왔으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기자들도. 어디에 사용될까요? 저는 그래서 독립언론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미리 지금부터 자기 집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 일주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라고 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다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으면 그건 100% 뭐다? 가짜예요. 그런 일을 조선일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보가 조선일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뭐 심판이 어떻다고요? 아니 축구 경기에 몇 명이 뛰는지 11명 뛰잖아요. 11명이 아니라 20명 30명 가짜 명단을 넣어서 뛰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거를 감시해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일보가 심판으로 뛰어야 돼요. 근데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편을 들어서 그쪽 부정선거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보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언론은 침묵하는 게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왜 언론이 존재하나요? 부정을 밝혀내려고 하는 게 언론이 존재 이유 아니에요? 왜 우리가 광고료를 내고 구독료를 내나요? 조선일보에. 감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기자는 그렇게 고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기자는 제가 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자는 개입니다. 개가 하는 일은 뭔지 알아요? 무는 거예요. 집안으로 들어오는 놈은 도둑을 꽉 무는 게 개입니다. 물지 않는 개는 여러분 그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물지 않는 개의 최후는 용도가 달라요. 그 개의 용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지 않는 개의 용도는 경비견, 집을 지키는 경비견의 용도가 아닌 다른 개는 용도가 두 가지예요. 애완견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차라리 그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옛날 88 서울 올림픽 때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물지 않는 개의 용도. 조선일보예요, 그 용도가. 조선일보가 그런 개입니다, 여러분. 조선일, 조중동 다 마찬가지예요. 댓글에 들어왔네요. 무슨 용도라고. 전 잘 모르는데 정확히 아시네요. 용도를. 댓글에 들어왔네요. 정답이 들어왔네요.
가증스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역겨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자기는 심판 아닌 것처럼. 아주 역겨운 신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조선일보, 조중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막아야죠. 조선일보는 관심 없어요. 부정선거 막는 거에. 중앙일보도 관심 없고 동아일보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사람은 애국 우파 시민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왜 조선이 총 한 방 못 써보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지 알아요? 일을 제대로 해야 될 모든 관리들이 다 일을 하지 않았고 다 도망갔고 다 서민들 착취하는 데만 혈안을 돼 있었어요. 이런 신문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가 나오는 거고,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질이 뭐다? 4.15 총선이에요. 단군 이래 최대의 도적질에 눈을 질끈 감고 있고 돈이나 그냥 우파 시민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이런 신문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이런 신문이 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돼요. 제 얘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토론하자고요, 저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이 한 200여 명 될 것 같은데, 기자가 나올 것 같은데 200여 명은 전부 기자 다 나오세요. 저하고 1대 200으로 토론해도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가 막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부모 중에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아마 옛날에 발급됐던 주민등록번호 등록증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 미리 가서 띄워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선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딱 그것도 작아요.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돼요. 얼른 들어가셔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돌아가신 분이 선거인 명부에 있다면 그건 100% 부정선거예요.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것만 막아도 부정선거의 70에서 80%는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이 일을 하세요. 절대 조중동을 믿지 마세요. 조중동이 부정선거를 막아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조중동을 믿지 마세요. 조중동은 저쪽 사람 편이고 불의의 편이고 거짓의 편이고 위선의 편입니다. 절대로 조중동을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혹시 작고하신 분들의 자기 조상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그리고 최종 거주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저는 최근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종로 또는 서초에 출마해야 한다라는 방송을 해드렸고요. 또 우리는 박근혜의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기대한다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선 지지율입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고요. 이거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17, 18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이 36.1,
이재명이 34.9, 안철수가 13.5. 머니투데이가 한 것을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이죠.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어떤 후보도 지금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40%를 넘어가는 대선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56%나 돼요. 그런데 기껏해야 윤석열이 36.1, 안철수 13.5밖에 안 돼요. 둘 다 합쳐도 50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진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이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일선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당의 그 실세가 돼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론조사에서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이쪽 사람들은 표가 이쪽으로 대거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미쳤습니다. 조선일보도 미치는데요, 뭐. 이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미쳤어요. 왜 저는 미치면 안 되죠? 조중동은 미치는데 왜 이상로는 미치면 안 되나요? 미쳐도 저처럼 곱게 미치면 돼요. 이렇게 엉망으로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이 지지부진한, 여러분, 지금 36%, 13%밖에 안 되는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이런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죠. 두 개의 정당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려고 한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 있고, 그 다음에 김경재의 자유민주당이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는 자유민주당, 지금 당이 있어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할 겁니다. 이렇게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김경재의 신자유당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시면 돼요. 이 두 당 중에 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본인은 서초나 종로에 출마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두 당을 합쳐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합칠 사람들입니다. 합치라고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고 본인은 종로나 그리고 서초에 출마하시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를 또 엄청나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보고 돌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비난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기자예요.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선지자가 아니라 먼 앞날을 내다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위험을 파악하는 데는 카메라 출동 기자가 훨씬 나을 겁니다. 저는 일반 기자가 아니에요. 평생을 카메라 출동 기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1번과 2번 후보로는 대한민국은 멸망해요. 추락합니다. 1번과 2번 후보로는. 그것이 카메라 출동 기자가 파악한 목전에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의 실세가 돼서 후보를 내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윗선으로 물러나지 말고 전면에 나서라. 종로나 서초에 출마하셔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의 그 비난은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뚝 담아두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셔야지 왜 좀 쉬게 안 내버려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병사는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파악한 유영하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걸어 다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무릎이 좀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치할 수 있는 거죠. 병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퇴원이 늦어지면 병실에서 하면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적 후원도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도 했잖아요. 돈 들여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우파 후보들은 다 합쳐야 미미하다 지지율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앞장서신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시간이 없다. We have no time. 50일도 남지 않았어요. 정당 만들 시간도 없어요. 따라서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나 김경재의 자유민주당 두 당을 합치거나 아니면 두 당 중에 하나를 지목하셔서 그분을 조원진이나 아니면 김경재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 본인은 종로나 서초에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대구에 출마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예, 대구에 출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를 심하게 비난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비난을 다 가슴에 담아두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지금은 체제전쟁의 마지막 순간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았어요. 왜? 조선일보 오늘 광고 있잖아요. 우파 시민들도 돈을 끌어들이는 광고. 고 이병철 씨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그분 구속수사 촉구. 이런 의견 광고는 다 조선일보가 싹쓸이해요. 왜 여기에 광고하겠어요? 조선일보를 우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를 속으로 이렇게 아이 바보들 너희들은 나한테 속아서 돈만 갖다 바치는 거구나.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댓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역시 뭐 이렇게 조원진 후보에 대한 뭐 난세의 영웅 조원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후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또 뭐 김경주 후보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예, 훌륭해요. 두 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또 다른 후보 후보가 또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은 정당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예비후보에 등록도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당을 가지고 있는 두 후보, 조원진 후보와 그 다음에 김경주 후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시게 하면 돼요. 아니면 두 분 합치세요 라고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침묵하면, 이번 기회에 침묵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한 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침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침묵은 금이다. 그건 뭐 성직자나 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침묵하려면 뭐더러 정치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침묵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한 패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5년 동안 버텼잖아요. 감옥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박근혜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박근혜 대통령 매우 훌륭하다는 점이죠. 비겁한 짓을 안 한 거죠. 왜? 오늘날 같은 찬스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금 가졌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서야죠. 이제 때가 왔잖아요. 오늘 무슨 단체에서 뭐 한다고 그러죠? 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좀 방송이 늦어졌으니까. 예. 이거요. 오늘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언론 시민단체 연석회의, 국민혁명당, 고성국 TV, 이범규 TV, 신의 한수, 노아라 TV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이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제가 오늘 이거를 보고 오후에 또 저녁에 방송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바보들의 대행진, 노예들이 합창이 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면서 노예의 합창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면서 노예들이 합창을 하지를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